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독자분 중께서 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중에 이 투매 매매를 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 투매 매매를 할 때라든가 뭐 다른 매매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보고 다트 사이트에서 그 종목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어떻게 체크를 하고 전환사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환사채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사채, 회사채죠. 그러니까 채권인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약자로는 뭐 CB라고도 하죠. 컨버터블 본드라 그래서 전환 가능한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것도 있는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BW라고도 하는데 본드 위드 워런트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의 권리도 있고 채권의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행할 당시에 그 주식의 전환가액이 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환가액이 뭐 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식이 나중에 상승을 해서 만 원 이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전환사채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상승해 있으면은 그거를 언제라도 이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 원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 원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전환할 필요가 없죠. 전환하면 손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채권 그대로의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환사채는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는 약간 금리가 좀 쌉니다. 이자율이 싸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될 때 또 뭐 설명 가능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 중에 이 투매 매매로 설인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었죠. 자, 설인바이오를 좀 예로 좀 들어볼게요. 자, 설인바이오는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요 음봉 떨어질 때 이 아래쪽에서 제가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뭐 거의 12% 가까이 반등이 나왔죠. 13%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요거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최대 12%가 넘는 구간에서 이제 나머지 물량 정리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제가 여기서 이제 투매 매매를 할 때 전환사채가 있는지를 좀 전에 이제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는데 전환사채 가격이 이 전환가액이 그냥 단예로 15,000원 정도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5,000원 정도면 요 정도니까.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이 권리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행사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그 시세 차익만큼 자기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전환 사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환 사채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반등이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인바이오를 매매하기 전에 그거를 들여다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들여다 보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요걸 이제 다트 사이트라고 합니다. 누르면 이렇게 다트 사이트로 오고 여기 회사명 자리에다가 설인바이오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인바이오를 검색을 하면
서린바이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훑어본 내용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 분기 보고서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개요 부분에서 이 자금의 변동 사항이 있죠. 예, 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회사의 자금 변동 사항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신주 인수권, 뭐 전환사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 행사 있죠. 요게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해서 누군가가 갖고 있던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발행 당시에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주가가 오른 만큼 자기가 신주 인수권을 받을 때의 금액보다 그 주가가 위에 있다면 그 시세만큼 차익만큼 그거를 갖다가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쉽게 해서 이제 신주 물량이 출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희석이 되니까 양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래요. 원래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연도를 보면 2019년도 7월, 2021년도 3월 29일에 주식 배당 내용밖에 없고 2019년도 7월 이후에는 새로 발행된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그 이런 보통 이제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는 물량 앞으로 이제 출해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경우는 아래쪽에 이 전환사채 물량이 나옵니다. 행사가 안 돼, 아직 진행이 안 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대기 물량이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린바이오는 없는 거죠. 대기 그런 물량이 없는 거예요.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신수 인수권 부사채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안심을 하고 매매를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낸 거고 물론 전환사채 물량이 있을 때도 매매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뭐 일봉상의 차트의 위치, 거래 대금, 분봉상의 힘, 그 종목의 뭐 뉴스라든가 재료의 강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단기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전환사채 물량이 있더라도 매매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량 조절을 하겠죠. 베팅 금액 조절을.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린바이오 예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예전에 제가 세종텔레콤으로 아주 몇 번의 매매를 통해서 이 종목을 수익을 잘 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여기서 제가 급등 나오고서 이날서부터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여기 투매 떨어질 때 매매해서 수익 내고 또 그 다음날 잡아서 수익 내고 또 잡아서 수익 내고 이랬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지 좀 들여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세종텔레콤 볼게요.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서 여기 이제 자금 변동사항 보면은 이 종목도 2016년, 2017년도 정도의 유상증자 내용만 있지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든가 이런 이제 출해될 물량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세종텔레콤을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들여다보고 매매를 한 거고 필룩스라는 종목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필룩스는 이 자리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상한가 갭 띄우고서 음봉으로 죽은 다음에 이렇게 투매가 떨어져도 반등다운 반등이 없죠. 그냥 밑으로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시작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통 이런 종목들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갭구간 자리.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종목에 이제 매매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필룩스를 좀 검색을 해보고요. 자, 필룩스를 검색을 해보고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 있죠. 자, 요거를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자금 변동 사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물량들이 있나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뭐 전환권 행사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유상증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일단 재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직 상환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언제라도 시장의 물량으로 출회될 수가 있는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회차, 16회차라고 해서 만기일이 2021년 8월 3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28일에 출회될 물량도 대기 중이죠. 자, 여기 보면은 권면 총액이라 그래서 출회될 물량의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략 요게 원 단위가 1,000원이니까요.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 100억입니다. 100억. 그리고 요게 11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이죠. 여기 이제 전환 가능 주식 수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예요? 대기 물량이 있는 거예요. 전환 사채 권리 행사로 인해서 출회될 물량도 있고 또 원체 이제 이 기업 재무제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전환 사채라든가 유상증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때요? 매매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없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봅니다. 그런 조건들 중에 최소한 한 70%에서 80% 정도가 충족이 됐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고, 전환 사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짧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어 그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그런데 뭐로 전환을 해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채권의 이제 권리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을 권리를 부여를 받아서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채권의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 이자를 다 받는 그런 이 권리가 있는 게 신주 인수권 부사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전환사채든 그 종목에 전환사채든 신주 인수권 부사채든 발행이 된다라거나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는 가기가 힘들다. 왜? 물량이 기존에 나와 있던 주식수에 얹혀져서 더 더해져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들의 이 권리가 희석이 되잖아요. 주가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가는 가질 못한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단기로 꼭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서 시간의 단일가라든가 장이 다 마감된 이후에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뉴스 공시가 뜨면서 다음날 갭으로 막 심할 경우는 뭐 15%, 20%까지도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환사채와 또 그 전환사채 발행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출해될 물량에 대한 부분, 그래서 대기 물량에 대한 체크 부분, 그리고 그거를 종목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나머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